오늘 경기 뭔가 좀 폭풍전야 같은 그런 모습이죠. 잠잠했는데 내일 있을 이벤트를 앞두고 열심히 좀 눈치를 봤습니다. 잠잠한 경기 분위기 속에서 선수들별로는 좀 빠르게 체인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어떻게 잘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기를 즐길 수 있을지 혹은 이 경기 분위기에서 소화될 수 있을지 결정될 것 같은데요. 오늘 내용 함께 리뷰해 보시면서 내일 경기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설에는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정종현 운영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기 좀 재밌으셨어요? 뭐 사실 이번 주를 들어서선 뭐 FOMC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뭐 가라앉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방향성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난주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수 방향성은 뭐 1970, 60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면은 뭐 크게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좀 관망해야겠구나. 그리고 나서는 뭐 종목별 움직임에 조금 더 신경 쓰는 게 맞지 않나 보여지고요. 오늘 사실 뭐 건설이라든가 좀 그 하루에 5, 6% 이상씩 하락하는 종목이 발생하면 사실 시장 분위기는 이렇게 별로 좋지는 않죠. 예. 네. 허 위원님은 좀 어떠셨어요? 네, 뭐 거래도 한산하고요. 뭐 어제랑 종목 수는 조금 뭐 좀 달라진 것 같긴 하고요. 위쪽으로 그러니까 상승하는 쪽이 그리고 뭐 화장품이나 음식료나 제약이나 이런 쪽 셌었고 건설하고 조선은 또 많이 또 밀렸고요. 그러니까 뭐 좀 약간 좀 양극화된 분위기가 어제보다는 좀 더 셌던 것 같습니다. 네. 경기장에 응원석이 있다면은 한쪽은 굉장히 좀 흥분의 도가니고 한쪽은 뭔가 찬물 끼얹어 놓은 것처럼 아마 그런 경기장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 라인업에 있는 선수들 먼저 보시면서 저희 이야기 나눠볼게요. 화면으로 보시죠. 1번 타자 SK네트워크스, 2번 서울반도체, 3번 동아ST, 4번 아모레쥐, 5번 심엔터테인먼트, 6번 삼성엔지니어링, 7번 CCS, 8번 현대건설, 9번 현대중공업입니다. 하위 타선 역시나 좀 부진합니다.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이런 다소 거포 선수들이 오늘 좀 부진했다는 것 특징이 좀 아닐까 싶고 중간에 홈런 친 선수도 있고요. 골고루 좀 담겼네요. 어떤 특징이 눈에 보이세요? 네, 일단 뭐 지난달은 아니고 얼마 전에 사스가 아니죠. 사드 때문에 많이 하락했던 화장품주가 결국에는 실적에 별 영향이 없다. 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 이제 같이 움직였던 그 제약주들도 오늘 오전장에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제약주도 한미약품이 1분기 예상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로 보니까 1000%가 넘어요. 증가율이, 영업이익이. 나머지 중견 업체군들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한 20, 30% 이상 증가를 할 거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사실 이 화장품 업체하고 이제 제약업종은 오늘 뭐 실적 때문에 움직였다. 뭐 화장품은 그나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제약주는 뭐 많이 빠진 폭이 없기 때문에 뭐 한 4, 5% 오르다가 한 2, 3%로 밀리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현대건설, 현대중공업은 뭐 잠시 후에 따로 한번 얘기해 보고요. SK네트워크스 사실 정부 정책상 그 4년 단위로 면세점을 바꾼다라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기존에 5년이었죠? 예, 4년인가 5년이었죠. 네네네. 근데 그렇게 사실 면세점을 자 니네 해라 해놓고선 5년 있다 주인 바꿀 줄 모르니까 준비해 이렇게 하는 거는 네네.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이제 다시 이제 뭐 10년을 주네 만에 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글쎄요 10년을 줘도 제가 볼 땐 별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전보다 좀 그 뭔가 불확실성은 좀 제거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그 덕분에 SK네트워크스나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것 같고요. 심엔터테인먼트가 오늘 라인업에 올라와 있는데 홈런 쳤어요? 최근에 엔터주가 좋죠. 맞아요. 그 사실 이제 모 프로그램에서 이제 101명 모여갖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쵸. 예, 거기서 핑미. 엔터테인사가 40개가 넘는데요, 우리나라에. 그렇더라고요. 근데 잘 보니까 판타지오라는 회사도 있어요. 엔터테인사잖아요. 최근 네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아마도 그 효과를 좀 같이 보지 네네. 않았나. 오늘 뭐 중국 투자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좀 올랐던 종목은 실적이나 아니면 좀 좀 뉴스가 있어서 재료적인 측면이 있어서 올랐던 종목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판타지오는 또 흑자 전환 소식도 오늘 장중에 나왔던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허 위원님이 보시는 네. 특징은 또 어떤 게 있으세요? 네, 화장품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오늘 대체로 다 좋았는데요. 네네. 4번 타자 아모레지 뭐 오늘 뭐 증권가에서 탑픽으로 선정될 만큼 뭐 좋은
시세 흐름도 보여줬고요. 그리고 뭐 동아ST라든지 뭐 SK네트워크스 뭐 다 같이 연결된 흐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 반도체도 오늘 오랜만에 좀 많이 바닥권에서 많이 오른 것 같고요.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거래 재개되고 나서 이제 거래량, 뭐 거래 대금 상당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 뭐 현대건설하고 중공업은 상당히 좀 오늘 큰 폭으로 밀렸는데 포스코 역시도 여기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포스코나 뭐 현대건설이나 현대중공업 낙폭이 좀 상당해서 오히려 이제 뭐 포트 구성했다고 그러면 상당히 좀 화장품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예, 좀 별로 재미없는 그런 포트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라인업에 있는 선수 분석해 볼게요. 어떤 선수부터 볼까요? 네, 일단 오늘 뭐 4번 타자였던 아모레지 먼저 좀 보겠는데요. 네. 뭐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오늘 주가가 오른 이유는 뭐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서는 역시 2월 달에 화장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라는 소식. 아마도 이 부분이 결국에는 그러면은 뭐 중국에서 나왔었던 뭐 우리 연초부터 불거졌던 이제 사드와 관련돼 있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과 좀 관계가 좀 틀어지면 어떡하나 뭐 이런 우려로 인해서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 전혀 그러한 영향력이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 수출 증가율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좀 빠르게 회복하는 그런 구간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좀 뭐 몇몇 종목군들은 좀 과도하게 많이 빠졌어요. 지금 보시는 아모레지는 뭐 지난달 고가 대비로 본다라면 사실 얼마 안 빠졌는데 뭐 코스맥스라든가 아니면 한국콜마라든가 좀 이제 시가총액 한 100위권 쪽에 있는 중견 화장품 업체 같은 경우는 주가 하락폭이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뭐 오늘 코스맥스 한 10%씩 올랐습니다만 결국에 이러한 좀 가격적인 메리트로 인해서 매기가 집중이 되고 그로 인해 주가가 좀 급등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급락 이전 정도까지 빠르게 되돌릴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뭐 조금 더 살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전에 좀 과도하게 우려가 되었던 부분 자체는 상당히 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네. 화장품 선수들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허 위원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뭐 연간으로 산업 전체의 성장률 전망치가 삼성전고 쪽에서 좀 높게 잡았더라고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한 2%포인트 더 높게 나왔는데 아마 이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뭐 아주 저렴한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들은 서로 약간 있기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월간 단위로는 춘절 때문에 조금 이제 뭐 등락이 1, 2월 달에 있었기 때문에 합쳐서 보자는 쪽 그리고 3, 4월 달 지나가면서는 좀 확인하자는 쪽도 약간 있는데요. 뭐 지금 분위기는 지금 운영령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드 때문에 주가가 먼저 좀 많이 밀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정상화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이제 오늘 유가도 이틀 연속으로 좀 밀렸던 부분들 그리고 내일 뭐 금리를 올린다는 말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런 거 앞두고서는 일단 조금 뭐 안도감을 갖는 쪽으로는 이쪽 소비재를 선택한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은. 그래서 뭐 내일 시황 봐야 되겠습니다만 단기로는 조금 더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FOMC가 끝나고 나면 프리어닝 시즌 들어가고 시장의 관심은 실적으로 쏠리겠죠. 화장품주들의 실적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좀 괜찮은 편이죠. 네, 일단 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수출의 증가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업체별로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두 자리 숫자 정도를 기록할 거라고 뭐 이미 전망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그 사실 이제 사드로 인해서 급락하기 이전 정도의 밸류에이션이면은 저는 사실 뭐 별 메리트는 없다고 봐요. 근데 그 뭐 수출 증가율이 이제 뭐 전년 대비로 물론 한 22% 증가를 하고 있지만 이 전에 뭐 해가 갈수록 이 증가율 자체는 이렇게 더 높아지지 않을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가치로 봤을 때의 급락 이전을 회복한다. 그러면 그 정도 수준에서는 뭐 추가 상승보다는 어느 정도 횡보에 대한 가능성을 좀 높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사라진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인 접근은 좀 제가 볼 땐 피하시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른 선수도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허 위원님은 어떤 선수 눈에 띄세요? 네, CCS입니다. 반기문 유엔 총장 테마주죠? 네. 일단 뭐 보고 있다가 그냥 많이 움직여서 아침에 넣어봤는데요. 네네. 일단 뭐 특별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이 종목을 한 1,600원, 1,800원 때부터 그냥 계속 보고 있었었는데 네네. 반기문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뭐 이야기는 플로우는 뭐 유사합니다. 계속 뭐 반기문 총장이 이제 저희가 알기로 유엔 그 사무총장 임기가 올해 6월로 이제 2년 만기 되는 걸 또 알고 있는데 뭐 김종인 대표가 그 전에 들어와야 된다고 뭐 이랬다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쪽을 제가 잘 몰라서 무식해서 그쪽으로는. 근데 뭐 6월 전에 들어와서 한다는 얘기는 총선에 좀 뭐 개입해달라는 뭐 그런 뉘앙스인 건지 어쨌든 뭐
뭐 할 거면 일찍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발언한 거 가지고 장중이 엄청 놀랐어요. 뭐 코이즈도 움직이고 뭐 보성파워텍이니 한창이니 같은 테마로 묶여진 쪽들이 지금 세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뭐 유승민 대표 테마라든지 이런 쪽들도 네네. 장중이 괜찮았었고요. CCS는 그냥 좀 약간 상징성이 있어서 그냥 갖고 와봤고요. 뭐 정치 테마는 계속해서 4월 달까지도 그렇고요. 또 연말까지도 좀 뭐 시세 움직임을 잘 관찰해 보시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주식은 잘 기다렸다가 때가 테크니컬하게 그렇죠. 테크니컬 이게 말은 쉽죠. 테크니컬하게 잘 그러게요. 잡으면 큰 수익이 나죠. 너무 이제 그 조급함도 없애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잘 기다렸다가 잘 꺼내다가 이제 주요한 타이밍이 오면 딱 잡으면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그러게요. 다들 이러고 있는 거죠. 맞아요. 예, CCS도 뭐 1,400원, 1,500원에 잡았으면 뭐 엄청난 시세가 났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잘 어쨌든 연말까지는 그냥 꾸준하게 좀 관찰이 필요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4월 달에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공천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정치권과 관련된 뉴스들 따라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선수도 볼게요. 네. 어떤 선수 눈에 띄세요? 예, 오늘 서울 반도체 오래간만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서 그러게요. 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뭐 특별하게 뉴스가 나온 부분은 아니고요. 뭐 사실 이제 올해 연초에 OLED 쪽에 뭐 거의 폭풍이잖아요. 관련주가 주가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OLED가 조금 더 이제 활성화되고 대량 생산을 갖춤으로 인해서 뭐 백라인 유닛이 조금 이제 소외를 받지 않겠냐. 그러면은 산업 전반의 어떤 재편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서울반도체에 좀 악재다 싶었는데 이 서울반도체가 특허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라인 유닛 쪽에 만약에 이제 뭐 전반적인 산업의 구도가 OLED로 넘어가고 뭐 이제 LCD라든가 LED라든가 이런 쪽이 조금 위축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메이저 한두 업체는 살아남을 거다. LED 업황의 어떤 구조조정에 있어서의 수혜주로 본격적으로 또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뭐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후발 업체인 중국이라든가 이제 다른 이제 나라들이 쫓아오는 데 있어서의 특허권을 서울반도체가 워낙에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또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강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사실 근데 이제 업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그렇게 아주 썩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지금 서울반도체는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로는 뭐 한 두 자리 숫자 영업 이익의 어떤 증가를 한 100억 정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실적으로서 어떤 주가를 어필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이미 좀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뭐 구조조정에 대한 어떤 수혜주로서 약간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면은 뭐 일부 가격에 대한 회복 정도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저는 오늘 서울반도체 오르고 이에 따른 이런 분석들 들으면서 근래 포스코랑 뭔가 오버랩되면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도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중소철강자들이 많이 망했으니까 구조조정에 대한 수혜주의고 뭐 올해 사실 연초에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 그런 컨셉이 되게 많잖아요. 포스코도 그렇고 OCI 같은 경우도 맞아요. 5위권에 있는 폴리실리콘 업체가 낮아빠지니까 결국에는 뭐 반사하게 얻었고 가격도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주가가 오른 것이고 뭐 이제 산업재 섹터에 있는 종목군 중에서 결국에는 뭐 글로벌 어떤 탑 내지는 국내 시장에서 탑되는 기업분들만 일부 주가가 좀 회복하는 그런 국면을 보여줬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뭐 업황이 어려운 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뭐 그래도 좀 특허권을 많이 갖고 있고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 조금 뭐 업황의 구조조정 이후에 홀로 살아남게 된다라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강점이 부각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급도 상당히 좋네요. 외국인이 강하게 샀고 기관도 3거래를 연속해서 매수 우위 들어오는데 하 위원님은 이쪽 좀 어떻게 보세요? LED 쪽을 잘 안 보고 있어가지고요. 근데 맞아요. 밸류, 많은 분들이- 네, 예. 밸류가 네네. 옛날 기억으로는 이쪽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실적이 안 좋으니까 밸력이 좋을 수가 싸진 없죠. 않아요. 예, 네네. 퍼가 좀 아직도 제가 주가를 계속 모니터링을 못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정확히 한 30, 40분 나오지 않나요? 아직도? 좀 높은 퍼인 것 같은데 그쵸. 좀 확인은 해봐야 네, 되겠네요. 네. 네. 지금 뭐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그다지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좀 주가 모멘텀이 되고 있는 쪽은 외국인 매수 그리고 또 구조조정에 대한 수혜 뭐 이쪽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연속성은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다른 선수들도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홈런 친 선수가 있어서 또 안 다뤄볼 수가 없죠. 심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일단 좀 관련
단신권에 평소에 좀 잘 안 보셨던 예, 선수시죠? 거의 네. 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명도 좀 생소합니다. 그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판타지오는 이제 그 TV 프로그램 때문에 아 이런 회사가 있었구나라고 해서 조금 보고 있었는데 혹시 최유정 씨 팬인가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자꾸 이제 그 회사가 언급이 되니까 방송에서 아 이런 맞아요. 기업이 상장이 돼 있었네. 저도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좀 보고 있었는데 하정우 씨 소속사죠? 아 예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심엔터테인먼트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무래도 중국이 뭐 또 지금 또 절찬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가 중국에서 공안에 경고가 나올 맞아요. 정도로 저도 그 기사 봤어요. 그 중국에서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다 보니까 엔터테인 회사가 뭐 중국에 연결돼서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뭐 모멘텀 내지는 뭐 실적이 크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작년부터 뭐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도 그랬고 뭐 뭔가 중국에 진출만 한다고 하면 뭐 일단 어떤 시장에서 평가 자체가 뭔가 대박을 치러 가는구나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단 뭐 주가가 최근 며칠간 계속적으로 급등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덩달아서 엔터테인 관련 종목군도 최근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JYP 엔터도 나쁘지 않았고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판타지 같은 경우도 뭐 오늘 장중에 뭐 10% 이상 급등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엔터주에 대해서 어떤 중국과 연결되는 그런 기대감 자체 또한 뭐 새롭게 뭐 일본에서도 좀 붐이 있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관심을 가져볼 만한 뭐 섹터인 거는 같습니다. 예. 엔터와 게임 이런 놀자주들이 제2의 중국 수혜주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1세대 보면은 밥솥, 화장품, 유아용품 이쪽이 있었고요. 요즘에 움직임은 또 엔터나 게임 쪽으로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뭐 일단 근데 이 그 엔터나 게임 쪽은 뭔가 그 화장품이나 이런 것처럼 제품을 팔아가지고 가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실적이라고 하는 게 약간 좀 불확실하잖아요. 게임 같은 경우도 뭔가 다운로드 순위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막상 나중에 실적을 까놓고 보면은 아 기대치보다 좀 못한 경우도 좀 많이 있었고 뭐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것이 과도하게 타국에서 침략을 받게 되면은 자국의 어떤 보호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또 높아집니다. 중국은 그래서 더더욱 예, 그렇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이쪽에 물론 뭐 초도 진입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기대치를 가지고 볼 만한 것은 맞긴 한데 네. 뭐 막연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서 네. 볼 수 있는 뭐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아요. 허유한님은 좀 어떠세요? 저는 이쪽도 사실 좀 잘 보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아까 저도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사명을 바꾼 건가요? 심엔터테인먼트.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게 스펙 사명을 상장인가? 스펙 상자인가요? 어쨌든 네, 뭐 그럴 그 정도로 거예요, 저도 제 잘 안 기억으로는. 보고 있는데 맞아요. 저는 사실 대형주도 잘 안 보거든요. CJ ENM만 정도만 좀 한 번씩 플로우를 좀 하고 체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예 보지를 않고 있으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맞네요. 시총 스펙이에요, 사이즈도 스펙. 스펙인가요? 네, 맞습니다. 시총 사이즈도 아주 뭐 큰 쪽도 몇 개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이 인수합병 모멘텀 나올 때만 잠깐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실 트레이딩이 이게 그래서 좀 해보질 않아서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도 가늠하기가 어렵고 또 뭐 이게 어떤 기준으로 투자해야 되는지도 애매하고 해서 좀 개인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제약도 그렇습니다만 저는 화장품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제약 바이오랑 엔터랑 이런 쪽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예. 두 분이 오늘 약간 선수들에 대해서 말을 아끼시는 게 아무래도 내일 있을 이벤트 영향도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이 생각해봅니다. 선수들 MVP 좀 뽑아볼게요. 어떤 선수에게 MVP 주시겠어요? 예, 오늘 뭐 연초에 고생이 좀 많이 있었는데 오늘 그래도 제일 많이 오른 섹터 중에 네. 예, 아모레지 뽑도록 하겠습니다. 4번 타자였습니다. 아모레지 오늘 6.57% 상승하면서 15만 4천 원 거래 마쳤습니다. 이제 빠르게 또 내일 경기 준비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일 경기 좀 어떨까요? 네, 뭐 같이 말씀을 드리면 오늘 8번, 9번에 있는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떨어진 이유가 물론 각각에 다 있기는 한데 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지금 구간에서 제일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산업재 섹터 FOMC 앞두고서 결국에는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연초에 가장 많이 올랐던 산업재 섹터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뭐 건설재도 좀 오늘 악재가 좀 나오고 현대중공업을 포함해서 조선주 쪽도 그렇게 썩 좋은 코멘트가 안 나오다 보니까 뭐 어차피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차익 실현에 어떤 기대감이 좀 있었던 섹터였는데 거기에 좀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예상보다 좀 과도하게 하락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사실 증권가에서는 떨어지는 철강, 조선 뭐 사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볼 땐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올라간 상황에서 사는 거는 굉장히 좀 리스키합니다. 그래서 아예 피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 보여주고요. 어차피 2000선 근접하면서 사실 1950선부터도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고 있지만 금액이 크지 않고 투신권을 비롯해서 국내 기관은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뭔가 빌밀만 잡으면 좀 내리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어떤 매도로 나서지 않으면은 생각보다 덜 빠지긴 하지만 종목별로는 조금 편차가 많이 있게 나타난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날의 특징을 보시면은 사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자꾸 움직여요. 그래서 오르는 날 삼성전자 혼자 올리고 나머지는 뭐 보합이거나 빼고 있으면은 사실 투자 심리도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2000선의 부근에 있어서의 어떤 매물 소화 과정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산업재 섹터의 어떤 가격 메리트가 감소하다 보니까 주도주가 필요한데 사실 화장품도 낙폭과 대주로 오르는 것 같고 제약이야 뭐 별 변화 없이 뭐 종목별로는 조금 다르지만 그냥 횡보하는 그런 타이밍이고 주도주가 별로 없습니다. 뭐 그렇다면은 상승에 대한 어떤 그 흐름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의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주에 이어서 역시 지수보다는 종목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시장 대응을 해나가시는 게 더 좋을 거라 보여집니다. 종목 고르는 기준은 어느 쪽으로 잡으세요? 뭐 사실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가 오를 것 같으니까 이 업종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 오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잘 그런 결정의 어떤 실행을 잘 하지는 못하는데 지수가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차라리 지금은 삼성전자를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의견은 예. 지수 별로 못 오를 것 같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결국엔 삼성전자가 2%를 오른다라고 본다라면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수가 한 10 몇 포인트 이상은 올라야 되는데 지수를 보합에 묶어버리고 나머지 종목을 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건설이라든가 이런 거 내리는 것처럼 차익을 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본다라면은 조금이라도 어떤 시장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오르겠지 생각된다라면 사실 삼성전자를 공략하시는 게 맞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조금 관망하시면서 단기 대응 내지는 뭐 접근하는 데 있어서의 좀 그 연초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은 일단 라인 선상에서 빼시고 아예 좀 오르지 않았던 쪽을 고르시는가 뭐 이런 쪽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보시네요. 그러면은 내일 경기 또 클린업 트리오 어떤 선수들이 이런 긴장 국면에서 좀 살아남을까요? 네, 일단 뭐 클린업 트리오에서 오늘 삼성전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원제약. 지난주에도 같이 갖고 왔던 종목인데요. 뭐 오늘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대로고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휴메딕스까지 세 종목입니다. 재밌네요. 좀 연동해서 움직이는 삼성전자가 딱 중간 자리를 잡고 있는데 또 성장 섹터 제약바이오가 두 선수 버티고 있어요. 해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대원제약은 제가 오늘 잠깐 제약주 오늘 실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중견제약사 쪽에서는 가장 실적 전망이 잘 나오는 기업이고 최근에 수급 자체도 국내 기관 중심에서 상당히 좋은 그런 기업입니다. 일주일간 주가가 좀 못 오르고 2만 원권역에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상향의 어떤 저점을 계속적으로 타진을 잘 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기간적으로는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실적 호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인데 이 부분은 제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수가 뭔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은 다른 좀 애매한 종목군들 보시는 것보다 삼성전자 보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해외에서 갤럭시 S7이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대요. 주문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뭐 저도 올해 휴대폰 한번 바꿀까 생각 중이긴 한데 뭐 뭐를 바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5, 6 모두 망작이었기 때문에 세븐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서 잘 팔린다라면은 지금 증권가의 평가대로 1분기보다는 2분기에 호실적을 가져올 수 있다. 뭐 그렇다라면 결국에는 뭐 다른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에서 뭔가 좋은 실적이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타이밍을 잡아가시는 것도 뭐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마지막 종목인 휴메딕스는 뭐 사실상 가격 메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라든가 제약주가 일부 주가 회복하는 회복세를 보이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휴메딕스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는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초 급락 이후에 아직 뭐 좀 주가 회복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회복세를 보인다라면 안전한 수익률을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클린업 트리오입니다. 내일 상당히 좀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죠.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한 3시, 4시 이쯤 되면은 FOMC의 그 중대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이 반영되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경기 내일 하루 동안 펼쳐지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서 참고할 만한 클린업 트리오 선수로는요. 대원제약과 삼성전자 그리고 휴메딕스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성향에 맞게 이 선수들 좀 등판해 보시면은 또 수익을 안겨주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전달드린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내용들 이 도움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오늘도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